1부에서 이제 행복을 얘기했고요. 좀 행복해졌습니다. 자, 행복해졌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건강이거든요. 자, 그 건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차유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건강을 한번 크게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서럽더라고요. 참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2막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 첫 번째 얘기는요, 바로 하얀 전쟁입니다. 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1번은 하얀 전쟁이에요. 자, 하얀 전쟁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요런 거 생각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예, 영화죠. 안성기 씨가 주연을 했던 하얀 전쟁.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지금 건강하십니까? 또 하나의 사진을 갖고 나왔어요. 아까에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에 이렇게 양쪽에서 물길이 만나고 뭔가 좀 이렇게 물안개도 있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멋진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 사진은요, 제가 아는 형이 일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갔나 보다. 어느 호텔인가 보다. 그런데 이 사진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귀가 안 들리고요. 그 순간 고민을 했답니다. 왜? 귀가 안 들려도 운전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울을 계속 갈까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차를 돌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평상시 가던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혈당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귀에 있는 혈관, 모세혈관을 그 혈당들이 막게 됐고, 결과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건강용어로는 소풍, 작은 풍이 오게 돼서 귀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현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를 막아야 돼요. 당뇨 수치, 당뇨 환자가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수치면은요, 한 10년 이내에는 뭐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당뇨를 앓고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자동차가 더 위험해 보이세요? 한쪽은 짐을 엄청나게 실은 과적 자동차, 한쪽은 엄청 빨리 가는 과속 자동차.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과적도 위험하고 과속도 위험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4개를 얘기해요. 설탕, 소금, 밀가루, 조미료.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설탕과 소금 중에는 누가 더 나쁠까요? 누가 더 우리한테 치명적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느 분은 소금, 어느 분은 설탕,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뭐라 그랬죠? 누가 더 나쁘다고요? 둘 다 나빠요. 자, 그런데 독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독성을 나타내는 기준 중에 반수치사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쥐한테 실험을 했을 때요, 많이 먹여요, 한꺼번에. 그러면 그 독성 때문에 쥐가 죽어요. 그 죽는 숫자가 절반 정도 되는 양, 그거를 반수치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설탕의 반수치사량은요, 체중 1kg당 30g입니다. 그 얘기는 10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은 3kg의 설탕을 드시면 한 번에 원샷! 그러면 절반 정도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소금은요, 3g이에요. 그러면 10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0g의 소금을 한꺼번에 먹으면 절반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성으로 따지면 누가 더 나쁠까요? 소금이 10배나 나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덥잖아요. 더울 때 까만색 옷 입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여기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소금 끼었다 그러죠. 예, 소금은 독성은 강한데 우리 몸에서요. 소변으로도 제거가 되고 땀으로도 제거가 되고 많이 들어오면 내보내는 기작들이 있어요. 근데 설탕은 많이 먹었어요. 소변으로 나오면 그게 뭐죠? 당뇨죠. 땀을 핥아보는데 단맛 납니까? 안 나요. 뭐냐? 설탕은 독성은 약한데 먹으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태우지 않는 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성은 설탕이 높지만 우리한테 내는 식생활적인 관점에서의 독성은 설탕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얀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없애야 되는 애는 바로 이 설탕과도 같은 당, 즉 열량을 갖고 있는 하얀색 물질들을 피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찌게 하는 거 하면은 밥, 빵, 떡. 뭐 거의 뭐 이제 뭐 무슨 뭐 그냥 흔한 말 됐어요. 밥, 빵, 떡. 야, 밥, 빵, 떡 피해야 돼. 그 밥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막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서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밥 정말 안 먹습니다. 그렇게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다 이렇게 저처럼 살쪄 있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적을 하는, 즉 뭐예요? 우리를 많이 먹고 결과적으로 과량의 열량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얀 전쟁의 대상에는 밥은 빼야 된다고 봐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한국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요,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의 기준을 밥으로 봐요. 안 그러세요? 자, 그런데 밥 한 공기, 딱 한 공기 먹었어요. 그럼 어떠세요? 많이 드신 거예요? 그냥 적당히 드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 에너지, 식빵 두 쪽입니다. 식빵 딱 두 쪽. 식빵 두 쪽은요, 그냥 자다가요, 배고파, 출출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식빵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잼 바르죠. 그리고 그냥 해서 먹고 다시 자요. 그러면 어떤 생각 하시느냐? 나는 별로 많이 안 먹었어. 왜? 간식이니까 가볍게 먹었어. 근데 그때 먹은 그 식빵 두 쪽은 밥 한 공기입니다. 자다 일어나서 밥 한 공기 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배고팠던 고등학교 시절을 책임졌던 애가 있어요. 매점에 가면 땅콩 샌드, 식빵 4쪽, 가운데 땅콩 크림 들어가 있는 그 4개짜리. 그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거는 그럼 어떠냐? 우리가 10분 쉬는 시간에 매점까지 달려가서 아줌마 빵 주세요. 그리고 해가지고 그걸 먹고 10분 사이에 달려왔던 그 땅콩 샌드. 그건요, 식빵 4쪽이잖아요. 거기다 크림은 뺐어요. 밥 2공기입니다. 많이 먹은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점심 먹으러 하자 그랬더니 제가 오늘 입맛이 좀 없어갖고요. 오늘 점심을 안 먹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먹게? 그러면 제가 그냥 요 앞에 카페 가서요. 베이글에다가 그냥 시원한 라떼 한 잔 먹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래 알았어. 자,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은요, 일반적으로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식빵 4쪽이에요. 모는 빼고 크림치즈 빼고. 그럼 뭐예요? 제가 입맛이 없어서 밥 2공기에 해당하는 베이글을 먹는 거죠. 거기에 라떼 시럽 추가한 건 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밥 2공기를 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밥 2공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밥 2공기에 해당하는 식빵을 먹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죠. 자, 또 뭐도 있느냐? 우리가 이거 드시잖아요,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뭐죠? 떡. 저 떡 하나가 일반적으로 식빵 한 쪽이에요. 저거 그냥 TV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집어 먹으면 한 8개, 9개 집어 드시거든요. 밥 4공기. 그거에 해당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과적하게 유도하는 대표적인 애들은 밥이 아니라 빵과 떡이죠. 빵과 떡을 피하는 게 결과적으로 당뇨를 막는 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속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과속 차량은 뭐냐? 우리가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서 암냠냠냠냠 씹으면 학교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밀라제. 그 아밀라제가 밥을 소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단맛을 만든다. 소화가 돼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흡수가 돼야 그걸 갖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1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속 자동차는 과속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쉬잉 하고 가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가요. 제가 화면에서 사라져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빨리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 설탕, 꿀, 액상과당이에요. 얘네들은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저걸 알면서도 설탕, 꿀, 액상과당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윗 때문이에요. 스윗. 자, T자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자, 스윗이라는 말이 뭐냐? 달달한 뜻이죠. 달달하는 뜻의 그 해석, 의미를 보면은요, 한 7번째쯤인가 가면은 행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My sweet home. 나의 단집. 어떤 의미예요? 아, 나의 행복한 집이에요. 그쵸? My honey. honey 뭐예요? 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가장 행복할 때 떠나는 여행. 뭐죠? 허니문. 무슨 얘기냐? 서양 사람들은요, 단맛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거기서 행복은 찾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과할 때, 과유불급.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저게 우리한테는 당을 올리게 되고 당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처럼이에요. 여자처럼.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옛날에요, 여자라서 행복해요라고 하는 어떤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이 소설을 써요. 여자라서 행복하다는 거짓말. 뭐 이게 어느 게 앞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자라서 행복해요라고 하는 문구에 대한 답기로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자처럼이라고 하는 문구를 갖고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같다? 에이, 전혀 같지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특강을 하러 다니면서 7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면요,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려요. 아우, 남자하고 여자가 같아요? 그러고 물어보면은 정말 두 분 모두 다 에휴, 완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70 정도 사시고 나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를 그분들이 아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냥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이거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남자분들이 이거 어때? 라고 할 때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얘기하면 이거 어때? 사주면 좋고 라는 의미인데 남자분들은 그냥 멋있어서 이거 어때? 나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 야, 이거 부부 생활하다 보면요, 저거 많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럼 뭐냐? 내 편 들어줘.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요? 교통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 났을 때. 여자분들 접촉사고 나면 내 편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네. 대표적이거든요. 이건 뭐냐? 남자들은 저런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고 라는 의미예요. 남자하고 여자는 참 다른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한국에요, 평균 기대 수명은 82.3인데요. 남자분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8, 80이 안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85.5, 남자보다 7년 가까이 더 오래 삽니다. What? 왜? 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죠? 같은 거 먹고요. 같은 미세먼지 마시고요. 같은 물 먹고요. 같은 공기 먹고요. 같은 라이프 사이클로 사는데 왜 여자분들이 우리보다 7년을 더 오래 살까요? 그런데 이건요, 세계적으로도 비슷해요. 세계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뭐죠? 여자처럼 그 비결을 알면 더 내 수명보다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희한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의미는 뭐냐면 뇌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의 굵기를 가지고요.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크게 그리고 조금 연결되어 있으면 작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큽니까? 아, 손이 옛날에 만화책에 나왔던 주먹대장이라고 있었어요. 주먹대장. 한쪽 주먹은 이만한 거. 그 주먹만 해요. 지금 저 얘기는 뭐냐? 뇌에서요. 손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고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뇌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쓰고 뭘 하고 하면은 뇌가 피곤해지잖아요. 왜? 우리가 그냥 팔을 움직일 때보다 손을 움직일 때 뇌는 더 힘든 거예요. 또 어디가 많이 큽니까? 보니까 입이 막 이만해요. 그쵸? 입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입 근육과 혀 근육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손과 입, 혀를 이용하는 것들을 자꾸 하면 뇌는 계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뇌의 건강이 점점 줄어드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그 건강 프로 보시면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이런 거요. 이쪽 내려가고요. 그러면 하나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될 때 요렇게 연습 열심히 많이 했어요. 예. 해보시면 어느 순간 되면 같이 하고 있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뇌를 자극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도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인간은 도구를 쓸 수 있는 동물이죠. 요게 요즘 호미. 한류 열풍을 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서양 아이들은 모종삽을 써야 되니까 흙을 푸고 넣고 닫아야 되는 과정을 써야 되는데 호미는 제끼고 넣고 빼면 끝나요. 한 번에 끝나고요. 손목을 움직일 필요가 없이 잡아 빼면 되잖아요. 서양 아이들, 화해를 하는 서양 사람들이 호미를 보고요. 열광을 합니다. 이런 도구가. 예,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떤 동물이냐? 호모 에렉투스, 불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불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구도 쓰고 불도 쓰는 일반적인 우리의 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호모 코퀴엔스, 요리의 인간이에요. 옛날부터 사람은 요리를 했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불을 써야 되고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불과 요리,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요리를 주로 누가 했죠? 옛날에는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요, 인생의 2막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리를 좀 배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유는 뭐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돼요?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썰어야 되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손을 자극하고 입을 자극하고 혀를 자극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자극은 바로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하셨었던 요리입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조금 이렇게 깨있는 분들, 남자분들은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리를 배우고 요리를 하는 건 좋은데 집에 아이들이 없어서 만들기가 좀 그래요. 왜? 버려야 되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버리세요, 어르신. 그냥 버리세요. 아니, 아깝잖아. 그 요리는요, 먹으면 좋겠지만 먹는 것보다는 어르신의 뇌 건강과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까워서 요리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버리더라도 요리를 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즘요,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할메니얼?
할매라고 하는 할머니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말이 합쳐져서 뭐냐? 밀레니얼 세대예요. 80년에서 2000년 정도의 그 생년월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할머니 입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이 만들어줬던 그 요리가 맛있고 건강하다는 걸 이 젊은 세대들이 알기 시작해서 점점 옛날에 커피숍 가면요. 뭐 있었어요? 커피 있었어요. 아니면 티 있었어요. 요즘은요. 오곡라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먹어보면 미숫가루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먹기 시작해요. 왜? 건강에 좋고 맛이 좋구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이 해주셨던 음식들을 다시 찾아가는 문화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사는 법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인데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거고요. 인간이 잘 사는 법은 이 세 가지예요. 뭐죠? 의식주입니다. 결국 의식주가 잘 돼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건 요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호모 로쿠엔스입니다. 호모 로쿠엔스. 호모 로쿠엔스가 뭐냐? 언어의 인간. 언어적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기술이지만 남자들은 잘 사용 못하는 기술이 있어요. 바로 뭐죠? 수요일에 한다는 수다입니다. 수다. 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분들은 다 해요. 남성분들은 잘 안 떱니다.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수다가 한 가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제법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떠냐? 뭐가 얘기해야 될 거 있으면 탁 입을 막죠. 특히 우리 아버님 세대들. 말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들 또 외국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말 참 많이 하십니다. 특히 나이 먹으면 더 많이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 2막쯤 왔으면요. 조용히 살고 묵묵하게 살고 비밀스럽게 사는 거 다 살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떠들으세요. 자, 우리가요. 두 개의 장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예요? 시장. 하나는 마트예요. 마트 가서 말하십니까? 안 해요. 시장은 막 말하죠. 호모 로쿠엔스의 능력이 발휘되는 공간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2막을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좀 자꾸 가세요. 가시면은 어디 뭐 순댓국 파는 데 가셔가지고 전 파는 데 가셔가지고 남자분들도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그 막걸리 한 잔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음은 안 되십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떠들고 수다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자로서 여자분들의 그런 기술들을 좀 몰래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은 밥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영화에도 나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고 얘기하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전화하시면 그러죠. 밥 먹었니? 아파도 전화해도 밥 먹었니? 일 잘 돼도 밥 먹었니? 밥을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 그건 바로 밥상인데요. 뭐 이런 거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다? 이거 어떻게 익숙하세요 이제? 아니요.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냐? 이런 모습이에요. 혼자 밥 먹기.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그냥 먹기.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건강을 얼만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참 건강한 음식 문화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김치예요. 자, 그런데 유네스코에 김장 문화가 등재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장입니다. 김치가 아니에요. 김장은 뭐냐? 옛날 보면 그런 거죠. 갑자기 가을이 되면 전통시장에 막 배추가 이만큼 쌓이고 무가 이만큼 쌓이고 새우젓이 막 이만큼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사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우리 몇 포기 아니 200포기예요.
근데 230포기 할 거다 올해. 그럼 엄마 왜 30포기 더해? 뭐 더 많이 먹어? 그러면 아 옆집 이씨네 있지. 거기 요번에 아파서 김장 못한다 그러더라. 만들어서 좀 줘야지. 이런 게 김장 문화였다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건 그런 김장 문화입니다. 김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김장을 잘 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우리 밥상을 지키던 하나의 문화가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건강은요, 주는 게 아니죠. 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건 건강을 갖기 위한 노력이라 그러면 잘 먹고 그리고 잘 알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2막에 들어서서 저도 작년에 아파보고 나니까 아프니까 서럽더라고요. 서러운데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우리 곁을 떠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가 먹는 거 조금 더 우리가 만들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행복도 조금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세 시대 정말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는 나라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첫 번째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소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100세 인생을 조금 더 도움이 돼요. 100세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상 오랜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는 이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